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먼카고입니다. 저는 커피 마시는 남자 조관입니다. 커피 아닌 거 아시죠? 네. 커피죠. 설정. 아, 설정이에요? 오늘 내용은 force measure. 이거 힘이죠, 힘. 이거 force. 힘 맞아? 한 대 맞아. 아, 오늘은 그냥 하는 게 저게 포스 마저를 하는 거예요? 네. 저 계약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저거? 이것도 비엘에도 나오잖아요. 비엘에도 나와요? 약관에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act of God.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썼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내용은 force measure인데 예. 비슷한 용어로 act of God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요 말의 차이가 뭐죠? act of God, 신의 행동.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 천재지변. 예, 천재지변. 그러면 force measure는 그보다 더 저거는 큰 이제 개념인가? 그 불가항력이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태풍이 불었다, 지진이 왔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다 폴스 마셔줘. 그것도 act of God이면서 폴스 force measure인데 예, 뭐 항만 파업이 있었다, 예, 뭐 폭동이 생겼다, 예. 이거는 이제 act of God은 아니지. 그러니까 act of 사람이지, 그지?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저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엄격하게 저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고, 어떨 때는 또 폴스 마저를 액트 오브 갓이라고 해놓고 자기의 의도는 폴스 마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뒤져봐야 근데 나옵니다. 어쨌거나 둘 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다. 예, 그렇죠. 뭐 내가 뭐 다르게 어떻게 나는 하고 싶었는데 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폴스 마저가 약간 좀 큰 개념, 액트 오브 갓은 폴스 마저에 포함되는 어떤 좁은 개념 이런 것들인데, 엄격하게 선 긋기는 좀 어렵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 금요일 6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6시 45분에 전화를 받았구나. 그런 말 하면 어떡하니? 내가 혼자 다 해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 최근 코비드-19 때문에 도착지에서 바이어가 컨테이너를 찾아가지 않아서 디머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포워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건 포스 메저 상황이다. 맨파워도 없고 공장도 셧다운이니 디머리지를 청구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묻는데 어떻게 답을 하나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결해서 답을 하고 조관한테 내가 전화했지. 내가 이렇게 답했는데 혹시 틀린 거 없나? 라고 물었던 거야. 내가 스스로 답을. 제기 흑거렸잖아. 진짜라니까. 내가 전화 안 끊고 답을 하고 끊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15분 동안 설명한 거지. 45분에 전화했으면. 알겠습니다. 밥하고 있었잖아. 장 보고 있었어요. ratehomuch.com입니다. 운임 얼마예요? 운임 얼마예요? 궁금할 때는 저기 들어가 보면 알려줘요. 운임이 궁금할 땐 ratehomuch.com. 이건 또 뭐죠? 그래서 그 이제 답에 대해서 좀 상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상법에 면책이란 말이 있으니까. 일단 무슨 일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네요. 이게 좀 중요한 문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냥 넘어가죠. 아니 넘어가지 말고 네. 그 다음 문구까지 보고 한목에 설명하시죠. 그러나 제 787조와 7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이 진짜 어렵습니다. 787조, 788조 내가 뭔지 알겠어. 짐작으로. 가망 능력, 주의의 의무. 그 다음 뭐죠? 운송물에 대한 주의 의무겠지. 모르는 게 없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 의무. 요 두 개를 주의를 다 안 했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요거는 그 운송인의 면책 사유예요. 이거는 운송인의 면책 사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불가항력이라는 게 네. 어디에 나오는가 내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야. 불가항력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불가항력은 아니 조간 선생님.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네. 요 문구 좀 설명하시라고요. 네. 문구 좀. 그래서 이게 789조가 이렇게 면책 사유를 규정한 것 같아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상법에 있는 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쓴 게 아니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먼저 나왔고 아, 이제 네. 상법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나와 있는 면책 사유 17가지를 문구를 17 플러스 1. 그래서 그걸 문구를 수정해서 10개인가 11개로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각호라는 게 이게 이제 면책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이고, 예.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 면책인데. 근데 저 밑에 위에 이제 문구가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 저게 중요해요. 아 왜? 저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 일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다 그 정도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면 면책 사유가 있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면책 사유랑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책 사유가 있어서 불 났으면 불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고 면책이 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화주가 밑에 나와 있는 787조와 788조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걸 다시 입증하는 거예요. 화재가 있어가지고 있었고 손해는 있었어. 열심히 불을 안 껐다 얘기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운송물에 대한 실을 때 조심해서 안 실었고 보관을 잘못했던 거야 라는 거 입증하게 되면 화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책임진다. 아 예를 들면은 그 불날 수 있는 화물을 실었는데 이걸 땡볕이 있는 맨 꼭대기 해가지고 가열돼가지고 불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은 그 운송인이 면책될 때는 화재가 생겼어. 그러면은 불이 안 타더라도 굳이 화재 때문에 생겼다는 입증 안 하더라도 일단 면책이 돼요. 그런데 이제 화주가 열받으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지금 화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니네들이 관리 잘못했어 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이제 화재가 났더라도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면책을 또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원래 지금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가버렸네. 근데 커서가 왜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커서가 평소 때보다 크잖아요. 커서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책 조건이 뭐냐? 그러면 11가지 쭉 나오는데 여기 우리 얼굴 때문에 가리니까 잠깐 올려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일 중요한 게 메뉴일 거잖아요.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익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5번에 보면은 검역상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quarantine restriction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운송인에 대한 거니까 지난번 일본에서 그 크루즈선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네 지금 배에서 지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배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배가 어떤 항구에 못 들어가 가지고 운송 계약을 못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하주가 디몰리지 못 내겠다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는. 지금 여기 면책 사유는 이제 운송인이 근거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할 거야 내가. 좀 진도 좀 나가지 마. 묵비권 행사. 그래서 면책 사유란 뭐냐?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운송인이라는 거죠. 그 저기 문목하고님은
궁금한 거 있을 때는 뭔 책 사유? 아무 책이나 다 사유. 송수아인이 주장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은 없다. 이제 굳이 찾으려 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디모리지가 발생하였다는 걸 주장하려면 이거는 송수아인이 이를 입증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민법상에서 말하는 뭐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모리지 발생한 게 불가항력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트럭 운송이 100% 중단된 것도 아니고 다른 컨테이너는 지금 CO에서 반출되고 있다면 송수아인이 컨테이너 반출 후 화물의 창고 보관보다는 컨테이너의 CY 보관을 선택한 거라 이거지. 지금 공장 셧다운 됐고 갖고 가봐야 소용도 없고 재고만 쌓이고 그러니까 그냥 컨테이너를 안 찾아간 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잘 썼네요. 아, 내가 늘 창의적이라 그러잖아요. 일단은 뭐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없어요.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항력 말고 또 하드십 그 준비하셨나요? 하드십? 안 했습니다. 하드십이라는 게 있어요. 하드십. 하드십. 단단한 배? 그건 아니고 그 하드십은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건데 좀 현저하게 불리해진 거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름값이 10배로 뛰었다든가 운송이 불가능하고 기름을 갖다 입수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배 아니 그럼 그 반대 경우는 왜 안 해? 지금 기름값이 똥값인데 왜 운임을 싸게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뭐 그런 이제 그거는 하드십으로 가는 건 아니죠. 누가 상황이 좋아진 거니까. 소프트십인가? 왜? 네가 얘기하면 뭐 아직 이거고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너무 좋았어. 근데 재미가 없었다. 이럴 때 뭐라냐면 교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뭐 정확한 정보는 전달해 드리잖아요. 아니 하드십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막았잖아. 그래서 하드십은 그래서 불가항력까지 상황은 아닌데 어떤 일반 당사자의 계약을 이행하기가 조금 많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되겠잖아요. 뭐 매매 계약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물건의 가격이라든지 인도되는 물품에 상당한 금액을 갖다 지불해야 되는데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막 폭등했어. 뭐 이렇게 되게 되면 매도인 쪽에서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러면 매도인이 하드십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근데 하드십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폴스 마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책되어 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 그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건을 못 찾아가서 디머리지 발생한 거는 사실 일정 정도는 말이 돼. 왜냐하면 그 트럭 기사들이 외출을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트럭이 모자라 가지고 운송료도 올라갔고, 실제로 또 그것 때문에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가지고 원료가 필요가 없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하드십 상황은 되니까 선사 찾아가 가지고 디머리지 좀 뭐 반띵 합시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선사가 오케이, 니도 힘드니까 해줄게. 이렇게 이제 서로 선사와 송수아인이 서로 합의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십은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 법적으로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라도 그런 거는 좀 너무 하니까 좀 감해달라 이런 것도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불가항력이라 가지고 못 내겠다. 그거는 이제 얘기가 디머리지 부과하지 마라.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실무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거 나오면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변호사들끼리 싸우게 하시죠 하고 그냥 저는 디머리지 받아야겠습니다. 통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운송인 쪽에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디머리지 못 내겠다 쪽에서는 소송비까지 다시 물게 되는 손해를 갖다 더 크게 본다는 그런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는 불가항력은 아니다. 그래, 뭐 불가항력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 디머리지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알겠습니다. 우님이 궁금할 땐 레이트하우마치.com 언젠가는 물어보겠습니다. 뭘? 직접 물어볼 거예요. 저기 한번. 레이트하우마치.com에다가 물어본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